자, 청년 여러분들은 청년분들 혹은 청년을 자식으로 두신 분들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요? 청년의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 청년이 미래를 키우는 나라. 자, 청년들에게 인기 많은 이준석 후보 든든 출발 자금으로 청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이재명 후보 청년 미래 적금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본인이 얼마 적금을 내면 거기에 맞춰서 국가나 기업이 추가로 해주는, 뭔가 이거 약간 연금 개념과 비슷한 거네요. 그래서 조금 자기가 낸 돈 거기에 투자하는 돈을 넣어서 함께 나중에 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청년 미래 적금을 도입하겠다고 하고요. 주거비와 통신비 등 생활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청년도 한 번은 구직급여를 주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내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 국민연금 보험료는 아예 국가가 내주겠다. 국가가 내주겠다. 한 번, 딱 한 번이지만. 그래도 뭐 이거 꽤 되겠죠. 첫 번째 보험료. 그다음에 군복무, 군인 20대 남성들을 겨냥한 거겠죠.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반영하겠다는 건데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반대합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러니까 취직할 때 가산점을 주는 거는 아니고 맞고, 근데 호봉에 반영하겠다는 거고요. 자, 김문수 후보는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생활비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택 부분에 아주 강조를 해서 공약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대학가 주변은 반값 월세존을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뭐냐면 대학가 주변은 용적률을 높여주고 이런 집 짓는 규제를 완화해줘서 규제를 완화하면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더 빽빽하게 지을 수 있잖아요. 대신 그 건설사는 혹은 그쪽 동네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대신 월세를 반값으로 낮추는 반값 월세존을 조성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고요. 임대주택 늘리고 특히 1인용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공급하고 그리고 GTX 역사 주변에 통합 기숙사를 건립해서 빠르게 대학까지 갈 수 있는 아니면 직장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고 자, 여성들도 원하면 군대를 갈 수 있고 그 군대에서 원하는 곳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군 가산점제를 부활해도 여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게 김문수 후보 공약입니다. 자, 그럼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이 문제예요. 그죠? 집 때문에 결혼 못하는 부부들 많잖아요. 집을 구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강화하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난임 부부들 좀 많죠. 치료 지원 이건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건 조금 실질적인 혜택이 되겠네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지금 매달 20만 원인가 아동수당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18세까지 점진적으로 늘리겠다. 요거는 좀 18세까지 중고등학교 가도 주겠다는 거예요. 아동수당을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자녀 수에 비례해서 지금도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소득공제를 많이 해주겠다는 거고요. 요것도 또 초등학생 이건 뭐 깨알 공약일까요? 예체능 학원과 체육시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거는 약간 사교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체능 학원, 체육시설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요거고요. 자, 김문수 후보 공약 중에는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도 비슷한 공약이 있는데 이 결혼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거 완전히 보니까 그 이제 스드메 있잖아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거 하는데 돈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그 투명하게 표준계약서 쓰고 공개해라 라고 하고 소비자 구제 장치를 강화하겠다. 예식장을 공공예식장을 결혼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안 들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하여튼 주택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 결혼 333 주택. 자,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공급을 해서 결혼하면 3년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거기에 애 한 명 낳으면 3년 더 6년 동안 주거비 지원해주고 둘째 낳으면 또 3년 그래서 총 9년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 원씩 공급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외에도 청년 신혼 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 원. 이게 많네요. 그리고 여기다 붙일까요?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을 확대해서
여러 가지 난임 시술비, 임산부 검진, 출산 비용 지원하고 출생하면 아동 이름으로 첫걸음 계좌를 둬서 미래에 목돈이 들어갈 때 좀 부담이 적게 해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비슷하네요, 그죠? 저 필요한 것들도 비슷해 보이고, 예, 저출생을 좀 극복하기 위한 결혼을 많이 하고 아이도 많이 낳도록 하기 위한 공약들인데 어떻게 해요? 혹하십니까? 김문수 후보가요,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공약집에는 없어요. 부영그룹 같은 경우에 아이 낳으면 한 명당 1억 원씩 기업에서 주잖아요. 이 해법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요. 이재명 후보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헝가리식 저출생 대책이라 그래서 저출생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이 의견을 냈다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를 많이 낳으면 빚을 지잖아요. 그 빚의 원리금까지 감면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빚이 있으면 첫째 낳으면 이자만 좀 깎아주고, 그죠? 둘째 낳으면 얼마 해서 셋째 낳고 하면 아예 그냥 원금을 깎아주는.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김문수 후보는 돈을 주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그 원금까지 빚을 깎아주는 개념으로 머릿속에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정식 공약으로 발표는 되어 있지는 않아요. 뭐 저출생 대책으로 추진할지 한번 지켜보죠. 이준석 후보는요, 되게 구체적이에요. 든든 출발 자금인데, 이게 뭐냐면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당 500만 원 대출해서, 이거는 제한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대출해 줄 때 이게 뭐 신용대출이든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든지 그게 있잖아요. 없어요. 용도 제한도 없어요. 그리고 금리는 연 1.7%. 엄청 낮죠? 거기에 고정금리로. 예. 그래서 상환 방식도 유연하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취업하면 취업 후에 일정 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학자금 대출 이런 것 중 선택 가능해서 서로 전환도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정말 청년들에게 필요한, 그게 학자금일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나는 뭐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업 초기 자금일지 뭐 생활비일지 또 5천만 원까지는 뭔가 할 수 있도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걸 해주겠다. 그리고 첫 번째 주택, 사회초년생의 생애 최초 주택일 때는 취득세를 50% 깎아주고, 신혼부부가 전용 59제곱미터 이하로 취득할 때는 또 취득세와 양도세를 깎아주고,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고. 자, 이런 되게 구체적인 공약을 이준석 후보는 발표를 했습니다. 동투더 뉴스. 자, 청년 살펴봤으니까 이제 노인 공약 살펴봐야죠. 자, 노인분들 혹은 우리의 아버지분들, 우리의 할아버지분들에 대한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어르신 소득 기반과 돌봄을 강화한다. 한번 볼게요. 자, 이재명 후보, 치매 장애 노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한다. 이게 뭐냐면 노인이 치매분이 걸리면 본인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를 잘 까먹어가지고 본인 재산이 있는데도 그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걸린 분들에 대해서는 공공이 신탁제도를 도입해서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도록.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한번 논의가 됐던 건데 한번 보죠. 그다음에 이게 또 논란이죠. 되면 좋은데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요양병원의 간병비,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간병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느냐. 워낙 요즘 간병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김문수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냈어요. 볼까요? 자, 이거 있네요. 요양병원 건강보험, 여기다 붙일게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이거는 근데 워낙 지금 건강보험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지금도 바로 이제 바닥이 났거든요. 근데 간병비까지 들면 이게 지금 한 13조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없어요. 두 후보 모두. 근데 어쨌건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걸 건강보험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는 거예요. 둘 다. 구체적인 액션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하겠다는 거고. 요것도 관심은 갖는데 임플란트, 노인분들 임플란트 뭐 안 하시는 분은 없으시니까 그것도 건강보험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몇 개까지, 뭐 이게 다 해줄 수는 없을 테고 몇 개까지 해준다 뭐 이런 거를 좀 숫자만 이것도 없습니다. 일단 임플란트도 최대한 해주겠다라는 공약을 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도 주치 제도를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주거,
고령자도 친화주택 은퇴자 도시를 주성하겠다. 요것도 비슷해요, 공약이. 자, 김문수 후보는 뭐냐면 요거 이제 이준석 후보랑 한판 붙었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고령층, 지금 지하철만 65세 이상은 무료지 않습니까? 근데 버스도 출퇴근 시간은 말고, 출퇴근 시간까지 하면 너무 붐비니까 빼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65세 이상 고령층은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도록 확대하는 공약을 냈고요. 그다음 농촌, 워낙 그 농촌은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우버 택시를 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신규 공공주택에는 25%를 고령층에 특별 공급해서 거기는 뭔가 고령층의 의료 돌봄 식사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좀 설치하도록 하는. 그다음에 이것도 또 이제 많이들 공감을 하실 건데, 이게 다 돈, 이제 국가 재정과 관련된 건데 치매가 워낙 또 많으니까 이것도 국가 책임제를 강화하는 돌봄 공약을 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고령자들은 주택을 장기 보유하고 있을 때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주겠다. 고령자들이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많이 이사도 안 가고 하는 그런 거 없도록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그 보유주택 원주민들 있잖아요. 그런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Don't the news. 이재명 후보는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했죠. 아직 코스피 3천도 못 가고 있는데 어쨌건 5천 시대를 열겠다. 그럼 어떻게? 자,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기업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만들면 가치가 올라가니까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확대. 이거는 소액주주를 강화하다 보니까 또 기업들은 싫어하죠. 예. 감사위원 분리선출하고, 자, 이어서 이건 이제 상법 개정안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개념이죠. 그다음에 주가 조작, 이거 절대 안 된다. 주가 조작 가담자는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주가 조작했다가는 한 방에 그냥 아웃시키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입하기 위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도록 하겠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시키려면 공매도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는, 이건 사실 우리 모두의 이제 숙제이기도 한데, 해서 어쨌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 김문수 후보가 되면 좋겠지만 이걸로 되겠냐 뭐 이런 논란도 좀 있었죠. 자,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특징은요, 세금 관련된 공약이 없습니다. 자, 사실 그 전에 이 보수 정권이냐 진보 정권이냐 차이 중에 하나가, 진보 정권은 이 증세, 특히 어디의 증세? 부자 증세가 이제 많이들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죠, 그동안. 돈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거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 개념을 진보 정권이 많이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세금 특별한 공약이 없습니다. 감세도 아니고 그렇다고 증세도 아닌.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많은 기본사회 공약은 대체 무슨 돈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데, 아까 210조 원이 돈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뚜렷한 증세 방안이 보이진 않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선거용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어쨌건 이재명 후보는 세목 잘 조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장을 해서 아까 거시경제 공약 제가 말씀드렸죠, AI부터 성장을 해서 그걸로 채워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뚜렷하게 감세 공약을 내겁니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자, 종합소득세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겠다. 종합소득세는 뭐냐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소득세, 종합소득세 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월급쟁이들 말고 돈 많이 버는 뭐 여러 가지 전문직이나 프리랜서나 사업회사나 돈 많이 버는 분들에서 이제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게 되면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그 소득 구간이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좀 적게 내게 되겠죠. 예,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겠다. 그다음에 소득세 기본 공제를 상향해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로 노인들과 장애인들은 소득 공제를 더 많이 해주겠다. 그다음에 주식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1년 이상 장기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원천 징수세를 깎아주겠다. 이것도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됐죠. 상속세, 부부간에는 상속세 안 내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 이것도 결국은 상속세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철학이 바뀌는 거예요. 유산세에. 그러니까 유산세는 뭐냐면 내가 죽으면 죽은 사람 입장에서 남긴 재산에 유산세를 매기는 거고, 유산취득세를 뭐냐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걸 받는 자식의 입장에서 받는 금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식이 여러 명이면 나눠서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나눠 받는 금액으로. 그러니까 남긴 재산의 개념이 아니라 남긴 재산을 받는 개념으로 취득세로 바꾸다 보면 받는 사람은 유산세가 결국은 줄어들게 됩니다. 대부분. 자, 그러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감세, 세금을 깎아주는 게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고, 이재명 후보는 세금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공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부자 증세 개념은 일단 공약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 가장 관심 중에 하나, 부동산 공약 갑니다. 자, 이번 대선 또 하나의 특징은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차이가 나긴 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왜 큰 차이가 없냐면 그전에는 진보 정권, 문재인 정권 때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 공약 핵심은 뭐냐면 공급이 아니었어요.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돈 비싼 집, 흔히 말하는 강남 집에 세금을 때려 부어서 부동산 세금을 때려서 그 집값을 낮춰서 낮추겠다, 집값 잡겠다, 집값을 잡는 주요한 도구로 세금을 썼는데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공약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집에 세금 많이 때려서 재산세, 종부세 많이 때려서 양도세 뭐 이런 같은 세금 많이 때려서 집값 잡겠다는 개념을 이재명 후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공급, 진보 정권에서는 굳이 크게 얘기하지 않았던 공급을 오히려 얘기하는데, 특징은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공공주도의 공급을 확대하다는 개념이고, 자, 김문수 후보는 뭐 보수 정권은 원래 공급으로, 수요 공급으로 집값 잡아야 된다는 개념이니까 민간에 활력을 넣어서 공급을 늘리겠다. 왜 공급 얘기를 하냐면 일단 공급을 늘려야 집값도 잡지만 지금 건설 경기가 너무 다운되어 있어요.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를 살려야 그게 결국은 이제 국가 성장과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성장률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자, 이재명 후보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진보 정권은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건 결국 부자들이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간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낡은 집을 새로 짓다 보면 집값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게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된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눌러왔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 그랬었죠. 그렇지 않겠다. 규제 합리화하겠다라고 해서 용적률 규제도 풀어주고 분담금 완화도 풀어주겠다. 자, 이재명 후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부세, 보유세 등은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실수요자가 아니더라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굳이 세금을 때려서 억누르지는 말자는 생각이다. 문재인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을 일단 내비치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권 때 세금 때리면 집값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집값 많이 폭등했잖아요. 그죠? 세금 때리니까 오히려 대출을 막아버리고, 대출 막으니까 오히려 돈 많은 사람만 집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더 오르고 뭐 이런 상황이 됐었죠. 대신 여기서는 김문수 후보와 의견이 엇갈립니다. 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이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돈을 벌어요. 재산이 늘어나니까 재산세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재건축해서 번 돈, 그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 일정 부분 돈을 다시 추가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을 통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 공공을 위해서 환원돼야 한다. 초과 이익 환수제는 지금처럼 유지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건 김문수 후보는 폐지입니다. 그거는 이중과세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데 추가로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제초하는 민간 정비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고 해서 폐지를 합니다. 요건 한번 다른 개념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자, 김문수 후보는 민간 주택 시장을 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 재건축 권한을 기초지자체 다 내려보내서 기초단체들이 재개발 재건축 편하게 원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부동산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개편하고, 양도소득세도 중과세 폐지하고, 비수도권은 특히나 수도권이 아닌 데는 취득세를 면제해서.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건설 경기 살리려고, 경기를 살리려고. 그럼 차이는 뭐예요? 김문수 후보는 민간 경기가 살도록 규제 풀고 세금도 깎자. 그죠? 규제 풀고 세금 깎자. 자, 이재명 후보 세금을 깎진 않겠다. 깎진 않는 거예요. 종부세 낮춰주거나 소득세 낮춰주고 중과세 낮춰주거나 아니에요. 세금은 지금 정도 수준으로 하고 대신 늘리진 않겠다는 거예요. 과거 진보 정권처럼 늘리진 않겠다. 공급 늘리겠다. 재개발 재건축도 규제 세게 안 하겠다. 하지만 제초안 요기는 안 된다. 다시 푸는 건 안 된다. 공공을 늘리겠다. 어쨌든 공급은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라는 개념이고,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도 공급 늘려서 집값 잡아야 되기 때문에 민간 공급 더 풀겠다라는 개념이고,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개념. 비교가 되시죠? 자, 이준석 후보는요,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큰 틀에서 뭔가 보다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도 적은 평수들을 늘려서, 적은 평수가 늘리면 제일 혜택을 보는 건 사실 이제 젊은층의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그쪽 공약한 거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전용 59제곱미터 하면 용적률의 인센티브 풀어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에는 용적률 똑같이 초과를 허용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부동산 정책 차이 보셨습니까? 마지막, 그럼 지방을 어떻게 살릴 거냐?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공약 살펴봅니다. 동투더 뉴스. 자, 지방 소멸 문제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 뭐 우리나라의 큰 문제인데, 요거의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후보들이 아주 문제의식은 큽니다. 다. 그럼 해법은 무엇이냐? 비슷한 대목이 또 많아요. 이건 우리나라 국가의 방향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조금 이제 본인 문제로 따지면 세종 행정수도 완성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해서 국회를 이동하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 주겠다. 김문수 후보도 비슷하죠. 세종시로 국회 완전히 이전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 주겠다. 제2 집무실이냐 아니면 대통령실도 내려갈 거냐.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게들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기 임기 내에 대통령실을 아예 세종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제2 집무실만 둘 거냐, 왔다 갔다 할 거냐,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게 얘기하는데 어쨌건 세종 집무실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도 비슷해요. 기본 개념은 뭐냐면 키워야 되는 거죠. 파이를, 지방의 파이를. 그래서 5대 초광역권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보면 자, 중부권 세종 충청을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하고, 수도권은 이제 우리 원래 중심이고, 호남, 전남 호남은 AI를 키우는, 아까 보시면 에너지, AI 이 부분, 그리고 K푸드. 자, 산업을 육성한다는 거예요. 동남권, 부울경엔 북극 항로 시대 해서 이제 바닷길, 그다음에 그래서 항공, 철도, 해운을 결합시키고 해양 관련 공공기관 이전, HMM, 그다음에 해양수산부를 이전시키겠다는 거고요. 대구 경북은 AI 로봇 그리고 바이오 이쪽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자, 김문수 후보도 5대 초광역권, 여기는 5개 메가시티. 자, 메가시티는 뭐냐면 메가 크잖아요. 큰 도시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 중심으로 광역 넓히겠다는 거죠. 자, 이 메가시티의 핵심은 뭐냐면 교통입니다. 교통이 편리해야, 예를 들어 뭐 부산이 있어요. 그럼 부산 주변에 뭐 양산도 있고 김해도 있고 뭐 여러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갈 수 있어야 이 도시가 메가시티로 커지고, 그럼 여기도 같이 혜택을 봐서 커질 수 있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GTX가 이제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때 도입한 개념이라 이게 이제 본인의 지금 치적으로 많이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지금 이 수도권 GTX도 더뎌요. 이제 작년에 이제 막 완성되기 시작했거든요. 조금씩. 그걸 이제 구간을 워낙 넓으니까 A, B, C, D, E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건 수도권도 GTX 도입해서 GTX 확장 빨리 하겠고, 그다음에 다른 도시도 GTX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부울경, 울산, 양산, 김해, 창원을 있고, 대구 경북은 여기 신공항, 대구, 영천, 포항 있고, 충청은 청주, 대전, 세종, 오송역까지 같이 연결하고, 광주, 전남, 목포, 나주 연결시켜서 키워서, 그다음에 그럼 키우면 어떻게 되느냐? 출퇴근을 빠르게 할 수 있고, 또 하나 그 문화, 교통 이런 것도 아까 5개 아레나 공연장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방으로 많이 안 가는 이유가 이제 교육, 문화, 인프라가 병원 이런 인프라가 적기 때문이잖아요. 그거를 교통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하면 당연히 거기에도 인프라가 마련되고 그러면 지방도 살 수 있지 않겠라는 개념입니다. 그 외에 지방 교부세를 확대하고 자치가 세금을 많이 보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지방이 발전할 거 아니에요. 지방 교부세를 확장해서 중앙이 갖고 있는 돈을 지방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좀 보내겠다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의 트레이드마크,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그 지역에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 교육, 지방에 서울대 10개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국공립대학, 지방의 국공립대학도 많이 좀 약해졌으니까 국공립대학 중심으로 서울대를 10개를 만들어서 교육도 활성화시키겠다 하겠다. 자, 김문수 후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대 광역권 GTX, 전국 급행철도망 구축, 그래서 30분 출퇴근 혁명, 문화체육시설 확충해서 젊은 세대를 유입시키겠다. 자, 이준석 후보는 법인세 자치권 부여,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로 전환시켜서 이것도 결국은 지방에 세금 내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준석 후보는 지방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늘릴 수 있도록 법인세라고 하면 이제 기업들 돈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제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정치와 개헌 공약, 정치 개헌 공약 궁금하시면 지난 편 한번 보시고요. 안 보신 분들은 그 외에 제가 오늘 한 방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 지방 소멸, 저출생, 그다음에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집값 잡아야 되지만 또 건설 경기는 떨어져 있는 상황. 이런 고민들은 다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당면한 고민들은.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어떻게 보면 보수 진보 철학의 문제인 부분도 있고 해결의 방법이 다른 부분이, 아니면 뭐 본인들만의 강점을 살린 지금 뭐 지역 화폐라든지 GTX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본인의 강점이 돋보이는 공약도 있고, 여러분은 어떤 후보가 더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공약을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이번 대선 공약이 아닌 것은 1번 청년 결혼 333 주택, 2번 주 4.5일제 도입, 3번 든든 출발 자금 대출, 4번 기본소득 25만 원. 힌트, 이 공약이 예전에는 공약이었는데 지금은 빠졌죠?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이 코앞인데요. 자, 내일도 대선 총정리편이 나가니까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간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274회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자, 노동운동가 출신 김문수를 중앙 정치 무대인 민자당의 민주자유당에 영입한 인물은 누굴까요? 자, 정치 인생편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재밌게. 두구두구두구. 1번 김영삼 대통령이죠. 자, 정답자 나갑니다. 첫 번째 정답자님 호박고양이님. 자기를 비판한 사람을 영입한 김영삼이 대단한 것 같고 정치 인생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정답자님 축하드리고요. 1번 김영삼 맞춰주셨고요. 솔직히 영상 너무 길어서 좀 보다 나갈 줄 알았는데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그런지, 아니면 후보의 정치 인생이 파란만장해서인지 저도 모르게 쭉 끝까지 봤네요. 전자면 더 좋겠지만 후자여도 진짜 파란만장하긴 해요. 진짜, 그죠? 두 후보가,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모두 아주 파란만장합니다. 자, 세 번째 정답자님 대구 두 아들맘님. 옛날에 정치하시던 분들은 치열하게 하신 것 같은데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은 너무 쉽게 하시려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 반성하십시오. 옛날 정치인들 맨날 구태라고 욕하지 말고 옛날 정치인보다 덜 치열하다. 지금 고민 없이 쉽게 한다고 지금 지적이 나오셨습니다. 반성하십시오. 자, 네 번째 정답자님 EK 썸머님 해외에 사시나 봐요. 재외국인 투표하고 왔습니다. 사는 곳에서 3시간 왔다 갔다 6시간 걸렸습니다. 와, 이 보통 이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투표를 해야 되니까 해외 나가셔서 사는 우리 동포분들이나 주재원 가신 분들은 진짜 멀리 가셔서 투표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3시간 왔다 갔다 6시간 걸려서 투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신 거예요. 한국 사시는 분들 꼭 투표하세요. 네, 꼭 투표합시다. 아이고, 근데 이 이케이 썸머님, 이 선물이 혹시 이게 외국까지는 쓸 수가 없으니까 국내에 계신 분 혹시 알려주시면 저희가 연결해서 꼭 드리고 싶은데 연락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정답자님은요 허들님인데요. 제가 박수할 때 지난 시간에 앞에 계신 스태프들이 따라서 박수 쳐주시는 거 너무 귀엽고 웃기답니다. 효과음인 줄 알았는데 진짜 박수 소리네요. 진짜입니다. 자, 우리 제작진들이 같이 박수 막 열심히 쳤는데 아유, 여러분들 한 번 더 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박수! 아유, 고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허들님. 축하 박수였습니다. 자, 정답 추첨되신 분들은요 채널A 뉴스 유튜브 들어가셔서 게시물 클릭하시면 선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